우리가 매일 보는 이 수많은 건물들, 사실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5가지 방법으로만 지어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우리 도시의 풍경을 만드는 이 건축 행위의 5가지 법정 유형을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 겉보기엔 그냥 다 똑같이 집을 짓는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다른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. 새로 짓는 것과 다시 짓는 것, 그리고 심지어 옮기는 것 사이에는 대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?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에요. 먼저, 왜 건물 짓는데 허락까지 받아야 해? 이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새로 짓는 신축과 늘리는 증축,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. 가장 헷갈리는 다시 짓기, 즉 개축과 재축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해 드릴 겁니다. 마지막으로 건물을 통째로 옮기는 이전까지 보고 한눈에 싹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가장 먼저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규칙들이 도대체 왜 있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? 왜 건축은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꼭 허가를 받아야만 할까요?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바로 대지입니다. 법적으로 건축 행위가 허용된 땅을 말하는 건데요. 이 대지가 바로 모든 건축 허가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법과 규칙은 이 땅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. 네,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건축법에서는요, 건축 행위를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행위로 봐요.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이익,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공공복리라고 하죠. 이걸 해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겁니다. 너희 마음대로 짓다가 옆집 무너지면 어떡해? 이런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유형 하나씩 뜯어볼까요? 가장 먼저 만나볼 2가지는 없던 걸 새로 만들거나 있던 걸 더 크게 만드는 행위, 바로 신축과 증축입니다. 신축은 아주 간단해요. 정말 말 그대로 건축물이 아예 없던 땅에 처음으로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. 비어있는 스케치북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죠. 근데 이게 꼭 처음부터 텅 비어있던 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. 원래 있던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경우, 이것도 신축에 들어가고요.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, 예를 들어 마당에 조그만 창고 같은 부속 건축물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집을 짓는다? 이것도 신축으로 봅니다. 자, 다음은 증축입니다. 이건 이미 건물이 있는 땅에서 그 규모를 늘리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. 여기서 규모라고 하면 건축 면적, 연면적, 층수, 그리고 높이, 이 4가지를 말하는데요.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커지면 그게 바로 증축입니다. 증축도 그냥 방 하나 늘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지하층을 덮어서 넓힌다거나 면적은 똑같은데 건물 높이만 높이는 것도 증축이고요. 또 층고가 엄청 높은 곳에 다락방처럼 중간층을 만드는 거, 이것도 증축이에요. 심지어 마당에 별채를 하나 더 짓는 것도 증축에 해당합니다. 그리고 참고로 에어컨 실외기 같은 설비를 추가하는 건 증축이 아니니까 이건 알아두면 좋겠죠? 자,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. 똑같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 같은데 왜 개축과 재축으로 나뉠까요? 그 결정적인 차이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개축입니다. 핵심 키워드는 딱 2개만 기억하세요. 내가 일부러 해체하고 원래 크기보다 작거나 같게 다시 짓는 것. 여기서 일부를 부순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건물의 뼈대, 그러니까 내력벽이나 기둥, 보 같은 핵심 구조물을 3개 이상 해체하는 경우를 말해요. 자, 그런데 재축은 시작부터가 완전 달라요. 이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. 태풍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 때문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멸실되었을 때 다시 짓는 걸 말하거든요. 개축처럼 원래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같지만 그 원인부터가 다른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보세요. 원인부터 다르죠? 개축은 인위적 해체, 재축은 천재지변. 규모는 둘 다 원래보단 작거나 같게 짓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. 재축의 경우엔 안타까운 재난을 당했으니까 법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줘요. 전체 면적만 지킨다면 동이나 층수, 높이 중 하나는 법규에 맞게 기존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봐주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개축과 재축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. 자, 이제 마지막 주자입니다.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가장 신기하고 좀 영화 같은 방법일진데요. 바로 건물을 통째로 들어서 옮기는
이전입니다. 이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끝나요. 첫째, 건물 뼈대인 주요 구조부는 절대 해체하지 않는다. 둘째, 반드시 같은 땅 안에서만 움직인다. 다른 땅으로 옮기면 그건 이전이 아니에요.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스텝 1, 기둥이나 보 같은 뼈대는 그대로 두고. 스텝 2, 원래 있던 바로 그 땅 안에서. 스텝 3, 위치만 살짝 바꾸는 거죠. 이게 바로 이전의 전부입니다. 주로 조립식인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나 가능한 방식이겠죠? 자,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어떠세요? 이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나요?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제가 딱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바로 이 숫자 5입니다.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공간을 만드는 법적인 방법은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. 딱 이렇게 5가지밖에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씩만 기억해 보자고요. 신축은 없던 곳에 새로 짓기, 증축은 있던 걸 더 크게 늘리기, 개축은 일부러 부수고 다시 짓기, 재축은 재해로 사라진 걸 다시 짓기, 그리고 이전은 통째로 들어서 옆으로 옮기기. 이 5가지가 우리 도시를 만드는 건축의 모든 것입니다. 오늘 이걸 알고 나니 이제부턴 여러분이 매일 지나다니는 동네 건물들이 그냥 건물로만 보이진 않을 거예요. 아, 저 건물은 신축했겠구나. 저긴 증축했네? 하면서 그 건물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실지도 몰라요. 이제 여러분의 도시가 조금은 다르게 더 재미있게 보이지 않으세요?